현재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표절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되자 일본의 한국 드라마 팬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했기에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드라마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국을 싫어하던 일본인들이라 하더라도 한국 드라마를 몰래 훔쳐볼 정도죠. 그렇게 자국민에게도 외면받던 일본 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드라마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일본 니혼TV에서 첫 방송된 주방의 아리스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요리사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설정이죠. 바로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를 외치던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영우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겼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해당 작품은 마지막 화 시청률이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유료 가구 17.5%를 기록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투더 영투더 우 챌린지를 SNS에 올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표절했다는 의혹은 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방의 아리스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서투른 주인공이 손님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녀는 요리는 화학입니다를 입버릇처럼 사용합니다. 주방의 아리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업무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과 주인공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을 도와주는 절친이 등장하는데요. 이 절친 역시 과거의 행실이 불량했으나 주인공이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며 친해졌다는 설정이 똑같습니다. 주인공의 과거를 아는 핵심 인물이 대기업 총수의 딸이라는 점, 주인공이 직장 동료와 연인이 된다는 점 역시 똑같습니다. 우영우가 고래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많아졌던 것처럼 아리스는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면 아무리 봐도 일본은 일본판 우영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인물 설정과 연출을 훔쳐도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크크크크 상냥한 작품은 다 한국 표절인가? 자폐는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야 오히려 우영우가 레인맨 표절 아닌가? 아마추어인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줄거리야 이걸 표절이라고 볼 순 없지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일본은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마다 한국 작품을 따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일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따라해 일본 방송사들이 항의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작품은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각본과 연출, 배우들의 연기도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최초로 드라마 부분 1위에 올랐을 때도 바로 배가 아파서 표절 의혹을 드러냈는데요. 당시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것을 명백히 표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에는 이와 관련한 항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본만의 생각이라는 게 밝혀져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죠. 당시 일본 문화영예부 기자들은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것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미국 LA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에 찾아가 넷플릭스 CEO 테드 서렌도스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기자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일본 작품을 표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옛날 게임을 통해 사람을 해치는 플롯은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다. 일본은 데스게임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만들어 왔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 작품을 표절했으며 일본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작품이다. 한국이 일본을 표절한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테드 서렌도스는 일본 기자를 주시하며 단호하게 말해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만 표절 논란이 나왔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이 표절한 일본 작품들은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었나?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에 영향을 준 작품이라면 분명 세계적인 히트를 쳤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본 작품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럴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발전적이다. 일본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컨퍼런스장에 있던 일본 기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전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앞서 일본인들이 언급한 작품들은 일본 내에서만 조금 흥행했을 뿐 해외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CEO는 오징어 게임을 대단한 작품이라 더욱 극찬하는 한편 일본 기자들의 귀를 꺾어버린 건데요. 사실 게임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 데스게임 형식은 처음 사용되는 새로운 플롯은 아닙니다. 한국보다 서구권 작품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데스게임을 표절한 곳이 있다면 그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일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데스게임이 아니라 한국을 완벽히 녹여내 독특한 연출을 더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 BBC 역시 데스게임 설정을 사용하여 개연성이 떨어지는 작품이 많지만 한국의 오징어 게임은 한국을 작품에 녹여내 기가 막히게 스토리를 풀어냈다고 극찬하며 오징어 게임은 새로우면서 익숙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 작품들이 한국 작품을 표절하면서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 인기 캐릭터들까지 시기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입담과 재치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K펭귄 펭수가 일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통쾌함과 속 시원한 위로를 주며 많은 팬을 보유하게 된 펭수는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로도 자리매김했는데요. 펭수의 인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이어져 펭수 생일인 8월 8일에는 미국 현지 팬클럽에 의해 뉴욕 타임스퀘어의 생일 광고가 나오기도 했죠. 일본은 펭수의 컨셉이 일본의 인기 캐릭터 쿠마몬을 따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쿠마몬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제작한 마스코트로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곰인 쿠마몬과 펭귄인 펭수는 생김새만 다를 뿐 같은 캐릭터라고 주장하며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은 쿠마몬과 펭수가 하는 일을 보면 펭수가 명백히 표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펭수가 하는 일은 학교나 기관에 가서 재미있게 홍보를 하는 거고 쿠마몬도 그렇다. 또한 곰과 펭귄 둘 다 같은 동물이라는 점, 큰 눈과 입의 모양과 위치가 비슷하다는 점, 검은색의 머리가 큰 인형탈이라는 점, 인형탈 속에 사람이 들어가 움직인다는 점, 이 모든 점에서 펭수는 표절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황당하고도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인데요. 이런 논리라면 인형탈을 쓰고 어떤 단체를 홍보하면 모두 표절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하며 우기더라도 이제는 그 누구도 일본의 콘텐츠를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고 이제는 우리 문화가 모방의 대상이 된 거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우리 문화를 지키고 이런 표절 논란을 막는 것 역시 꼭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